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드신 60대 어르신 여러분. 먼저 고개 숙여 따뜻한 건강과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인생 60줄에 들어서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는 넘치는 돈이나 화려한 명예보다도 그저 자식들 건강하게 자립한 모습 지켜보고 내 두 발로 산책하며 맛있는 음식 직접 챙겨 먹는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평생 소식하며 채소 위주로 드시고 매일같이 운동도 거르지 않던 분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만성 신부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젊을 때부터 몸에 좋은 약기라 믿고 즐겨 먹던 과일이 사실은 내 소중한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어르신들을 겁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차마 다 설명해주지 못했던, 하지만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결정지을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과일 하나만 잘못 먹어도 우리 콩팥은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흔히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180도 틀린 생각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과일은 비타민이자 보약이지만 여가 기능이 지친 60대 이후의 몸에는 독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내시다가는 정성껏 모아두신 노후 자금과 소중한 건강을 차가운 투석기계에 모두 쏟아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묵직하게 붓거나 손등이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나요? 아니면 약을 발라도 가시지 않는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어르신들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저는 35년간 신장 내과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전문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예방할 수 있었던 병을 지식이 부족해 키워온 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로서 동료들의 눈총을 받을지언정 어르신들께 이 불편한 진실을 모두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몸의 콩팥을 집안의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정수기는 어떤 물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60년을 쉼없이 돌린 필터는 여기저기 막히고 녹슬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콩팥은 60세 이후부터 매년 기능이 1%씩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 절반 수준밖에 일을 못하는 셈이지요. 예전에는 쉽게 배출하던 칼륨이나 옥살산, 과당 같은 성분들이 이제는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혈관과 심장을 공격하는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죽음의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시들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려줄 신비의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어르신들의 노후가 평안할지 아니면 병상에서의 고통이 될지를 결정짓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귀한 정보를 다른 많은 이웃 어르신들께 전달하여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일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건강검진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치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HFR 사구체 역과율 입니다. 지금 서랍 속의 검진표를 꺼내보십시오. 만약 이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이미 콩팥에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어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함정입니다. 왜 과일이 이토록 위험할까요? 우리 혈액을 강물이라고 한다면 콩팥은 그 강물을 정화하는 댐입니다. 과일에 든 칼륨은 강바닥의 진흙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살이 새서 진흙을 금방 떠내려 보내지만 60대 이후에는 물살이 느려져 진흙 칼륨 리로이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가 꼬여버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가 최악의 경우 주무시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잘 마치고 주무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변을 당하시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을 찾으셨던 68세 박준수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셨던 분인데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바나나 1개와 보라색 포도 1송이를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뛰고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죠. 원인은 바로 우리가 보약이라 믿었던 그 과일들이었습니다.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대충 넘기지 마시고 종이와 펜을 준비해 꼭 메모하십시오. 노년은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당장 끊어야 할 첫 번째 금기 과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서 60대 이후 우리 콩팥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 위태로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던 게 설마 하며 가슴 졸이실 순서를 시작하려 합니다. 평소 식사 후 입가심으로 혹은 간식으로 즐겨 드셨던 과일들 중에 우리 콩팥을 뒤에서 조용히 공격해온 달콤한 암살자 4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는 식사 직후에 습관적으로 과일을 깎아 드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편하라고 바나나 하나를 챙겨 드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자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과일, 바나나.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칼륨 폭탄.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과일 중 하나죠.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바나나는 심장과 콩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에는 무려 4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쌩쌩해서 이 정도 칼륨은 순식간에 걸러내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60대 이후에 지친 콩팥은 이 칼륨의 산을 넘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 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바나나를 드신 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칼륨이 어르신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이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먹을 경우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 위험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복에 드시는 바나나는 혈당을 급격히 높여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미세혈관 덩어리인 콩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콩팥의 은퇴를 앞당깁니다. 두 번째 과일, 포도. 신장에 돌덩이를 심는 주범. 요즘 샤인머스켓처럼 달고 맛있는 포도가 참 많죠.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포도 속에 든 수산 옥살릭 애시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산 배출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이때 포도를 즐겨 드시면 수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 결정체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속에 박히는 날카로운 돌. 신장, 결석입니다.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구토가 날 정도의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결석은 통증만 주는 게 아니라 콩팥 내부를 핥히고 염증을 일으켜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몰고 갑니다. 또한 포도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60대 이후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8배나 높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포도가 약의 효능을 뒤흔들어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 망고. 혈당 폭풍과 숨겨진 독소 망고는 열대 과일의 왕이라 불리지만 노년의 콩팥에는 거대한 짐일 뿐입니다.
잘 익은 망고 한 알에는 무려 4채섭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콜라 한 캔보다 많은 양입니다. 망고를 드시는 것은 느릿해진 어르신의 혈액 속에 설탕을 통째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망고의 혈당지수 GI는 80에 육박합니다. 드신 지 30분 만에 혈당이 200, 300까지 치솟으며 소중한 사구체 콩팥 필터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또한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오씨나무 성분의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이 이겨내지만 60대 이후에는 얼굴이 붓거나 가려움증, 심지어 목구멍이 부어올라 숨이 가빠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복에 망고를 드셨다가 급성 신장염으로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네 번째 과일. 감, 곶감. 위와 신장을 굳게 만드는 돌단감. 우리 어르신들, 가을이면 단감이나 홍시, 겨울엔 곶감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이를 위속의 돌미라고 부릅니다. 이 돌덩이는 소화방해는 물론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유해산소를 뿜어냅니다. 특히 곶감은 최악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과 탄닌은 3일 5배나 응축됩니다. 작은 곶감 하나가 생감 3개 분량의 독소를 품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탄닌은 장점막을 수축시켜 만성 변비를 유발합니다. 어르신들, 대변을 못 보시면 대변 속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스며들어 콩팥이 그 독을 또 걸러야 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셈입니다. 의학적 비책. 과일 속 칼륨을 쏙 빼내는 칼륨 용출법. 평생 즐기던 과일을 하루아침에 끊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혹한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콩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최신 의학 기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이 너무 드시고 싶다면 이 3단계 세척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이듯 썹니다. 물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력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30분간 담가둡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칼륨의 30배 40%를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헹구고 과육만 드십시오. 맛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면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껏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감이나 바나나를 매일 챙겨 드시진 않았나요? 솔직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 콩팥이 편안한 음식을 고르셔야 합니다.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을 투석실에서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순서에서는 똑같은 과일인데 왜 젊은이에게는 약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독이 되는지 그 결정적인 과학적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박사님이 되실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묘하게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손주 녀석은 커다란 포도 한 송이를 다 먹고 달콤한 망고 주스를 컵째 들이켜도 온 동네를 쌩쌩하게 뛰어다니는데 왜 어르신들께서는 식사 후 과일 몇 쪽만 드셔도 그날 밤 유독 몸이 무겁고 자다가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평생 남 해코지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음식도 남들 먹는 만큼만 먹는데 왜 나이가 드니 안 되는 겉투성입니까? 어르신들, 이건 운명이 나빠서도 어르신들께서 관리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인체의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왜 똑같은 과일이 젊을 때는 보약이었다가 나이가 들면 독약으로 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60년 된 정수기 필터. 우리 몸의 콩팥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콩팥을 집안에 정수기 필터 D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갓산 정수기는 필터망이 촘촘하고 깨끗해서 진흙물이나 녹물이 들어와도 끄떡없이 맑은 물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돌린 정수기는 어떨까요? 필터 곳곳에 찌꺼기가 끼어 막히고 어떤 곳은 구멍이 숭숭 뚫려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40세 이후부터 콩팥 기능은 매년 1%씩 떨어집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가 최소 20-30%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연 노화라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몸은 60대인데 식습관은 20분 30대처럼 유지하다가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이 멈춰버린 조절 장치, 항상성의 붕괴, 우리 몸에는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똑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칼륨이 많은 바나나를 먹어도 몸이 즉각 반응해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60대 어르신들의 몸은 이 조절 장치가 낡아서 반응이 매우 느립니다. 칼륨이 들어와도 제때 내보내지 못해 혈액 속에 가득 고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쌓인 칼륨은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방해합니다. 가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거나 조이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먹거리가 잘못되어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피가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당화. 현상망고나 포도처럼 단 과일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이 시럽토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과 간의 기능도 예전만 못해서 과일의 당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끈적끈적해진 피가 콩팥의 그 가느다란 미세혈관을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물만 걸러내던 필터의 끈득한 시럽을 억지로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 구멍이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단백뇨 현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분은 우리 몸속 단백질과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 AGEs 이라는 독소를 만드는데 이것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혈관의 접착제와 같습니다. C. 부종과 고혈압의 악순환 과일을 드신 후 신발이 꽉 끼거나 발목을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콩팥이 과일 속에 유기산과 당분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이 독소들을 희석하기 위해 억지로 물을 붙잡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부종 히리리에레입니다. 몸이 부으면 혈압은 당연히 치솟고 높아진 혈압은 다시 콩팥을 공격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녹슨 철창에 비바람이 치면 더 빨리 부식되는 것처럼 노화된 콩팥에 가해지는 과도한 당분과 칼륨은 콩팥을 빠르게 말라 죽게 만듭니다. 어르신들, 그렇다면 이제부터 평생 과일은 입에도 대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인 달콤한 맛을 연경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병도 주지만 그 병을 고칠 방법도 함께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어르신들께 희망의 선물술 보따리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콩팥을 살리는 4가지 보물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터에 낀 녹을 닦아내고 시들어가는 세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60년 된 정수기 필터를 새 것처럼 청소해줄 이 신비로운 과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0년 더 젊고 건강한 콩팥을 가질 수 있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서 콩팥의 해로운 과일들에 대해 듣고 많이 놀라셨죠? 평소 좋아하던 달콤한 과일들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생각에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다 먹지 말라니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하며 낙담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학은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서 몇 가지 선택지를 가져갔다면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귀한 선물들을 반드시 남겨두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3가지 보물 과일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콩팥 속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딱딱해진 혈관을 닦아내며 시들어가는 세포를 다시 꽃피우게 할 진짜 신장 지킴이로 드립니다. 어떤 기적 같은 과일들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보물, 블루베리, 콩팥의 초강력 진공 청소기. 의학계에서 블루베리는 콩팥을 위한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는 안토시아닌알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사용하며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활성산소라는 녹이 세운 어르신의 콩팥 필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블루베리를 드시면 안토시아닌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세한 쓰레기들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30%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칼륨과 당분이 매우 적어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꿀팁. 생블루베리가 비싸서 고민이시라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 드셔도 좋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얼리는 과정에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보존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가볍게 한 줌 정도면 족합니다. 두 번째 보물. 사과, 독소를 끌어당기는 천연 자석.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특히 콩팥 건강에는 더욱 그렇죠. 사과 속 펙틴신 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자석처럼 움직입니다. 장과 혈관 속을 지나며 중금속, 나쁜 콜레스테롤, 각종 노폐물을 착 달라붙게 만들어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사과가 이 일을 대신해주니 콩팥은 40%나 일감을 덜게 되고 그만큼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또한 껍질에 든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의사항. 절대 즙을 내서 드시지 마십시오. 사과를 즙으로 짜면 독소를 흡수하는 식이섬유는 버려지고 당분만 남게 되어 오히려 콩팥에 해롭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세 번째 보물. 아보카도, 혈관을 닦아주는 천연 비누. 아보카도에 칼륨이 많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양만 조절하면 아보카도는 콩팥 혈관을 청소하는 고급 세제가 됩니다. 아보카도의 올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벽에 딱딱하게 굳은 기름때 플라크를 녹여냅니다. 콩팥은 사실 미세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산소와 영양이 콩팥으로 콸콸 공급되어 지쳐있던 콩팥이 다시 선홍빛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복용법. 60대 이후에는 하루 4분의 1쪽에서 최대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칼륨 걱정 없이 혈관 청소 효과만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밥 반찬으로 곁들여 보십시오. 네 번째 보물, 익힌 토마토, 세포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 토마토의 붉은 빛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콩팥 세포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 때문에 콩팥 세포가 쉽게 터지거나 상하는데 라이코펜이 이 세포들을 단단히 감싸 방어해 줍니다. 마치 녹슬지 않게 배 밑바닥에 칠하는 방청제 같은 역할이죠. 비법 공개. 토마토는 그냥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올리브유 같은 기름에 살짝 볶거나 쪄서 드시면 흡수율이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갑니다. 아침에 따뜻한 토마토 수프 한 그릇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특별 부록 콩팥 지킴이 그린 스무디. 레시피 입맛이 없으실 때나 영양을 한 번에 챙기고 싶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신장 안전 스무디입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빼고 보약 성분만 가득 채웠습니다. 준비물. 사과 반쪽 껍질째, 블루베리 한 줌 75알, 아보카도 아주 얇은 2슬라이스 약 8분의 1쪽, 물 150ml, 우유는 인 성분이 많아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유를 추천합니다.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갑니다. 언제 먹나요? 오후 3:4 시경 출출할 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하루 중 콩팥이 가장 지치고 수분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보셨지요? 60세가 넘어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맛있고 귀한 선물은 참 많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알고 먹느냐가 어르신들의 2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보물 과일들로 식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이 과일 말고 이건 어때요?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그 골든타임과 3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시간을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서 콩팥의 해로운 과일과 보물 같은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지금쯤 많은 분이 의욕이 넘치셔서 당장 시장에 가서 블루베리랑 사과를 잔뜩 사다 냉장고를 채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잠시만요. 의학계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용량과 방법이 약과 독을 결정한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물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이 틀리거나 방법이 잘못되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노쇠한 콩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시간이 없어 참아 다 일러주지 못했던 콩팥 건강의 황금 원칙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어르신의 콩팥 회복력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응급 상황을 막아줄 소중한 지침입니다. 혹시 약을 드신 뒤 입이 쓰다며 곧장 오렌지나 사과 한쪽을 드시진 않나요? 아니면 씹기 귀찮다고 과일을 즙으로 짜서 단숨에 들이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 2시간의 거리. 약과 과일 사이에 생명선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혹은 당뇨약 중 최소 한두 가지는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일에 든 특정 성분이 약의 효과를 없애버리거나 반대로 약 기운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입가심으로 자몽이나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바로 드시면 과일 속 성분이 간에서 약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약 성분이 갑자기 치솟아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과일은 당뇨약의 흡수를 방해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철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뒤에 드십시오. 2시간이면 약이 충분히 소화되어 혈액으로 스며들기에 적당한 시간입니다. 잊지 않도록 알람을 맞추거나 자녀분들께 메모를 부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원칙, 즙은 절대 금물, 씹는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이건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기력이 없으시다며 사과즙, 배즙, 블루베리즙을 박스째 사다 드리는 경우가 많죠. 어르신들, 이건 콩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을 즙으로 짜는 순간 설탕의 흡수를 늦춰주는 천연 브레이크인 식이섬유가 모두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농축된 당분과 칼륨뿐입니다. 이 설탕 폭탄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고 콩팥은 이 과도한 당과 칼륨을 걸러내느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껍질째 사과 한 알을 드시려면 한참을 씹어야 하지만 사과 3알 분량의 즙은 단 10초면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급격한 유입이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콩팥을 위해 과일은 반드시 원물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세 번째 원칙, 콩팥의 생체 리듬. 밤 8시. 이후에는 과일과 이별하십시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시나요? 그렇다면 저녁 식사 후 드시는 과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기들도 밤에는 퇴근을 하고 쉬어야 합니다. 밤 8시가 넘으면 콩팥의 여과 기능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콩팥은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과일 속 당분과 수분이 방광을 자극해 야간뇨를 유발하고 끊긴 잠은 혈압을 높여 다시 콩팥을 공격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과일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오전 10시나 오후 3시경입니다. 콩팥이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 영양을 보급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네 번째 원칙, 내 주먹만큼만. 과유불급의 법칙, 아무리 몸에 좋은 블루베리라도 하루에 1kg씩 드시면 독이 됩니다. 60대 이후 콩팥을 위한 안전한 과일 섭취량은 어르신의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혹은 주먹 절반 정도씩 2번이면 충분합니다. 몸에 좋다고 밥 대신 과일을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적의 실화,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 이 원칙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치료했던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콩팥 기능은 이미 3단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 있었고 이제 투석해야 하나 하는 공포에 밤잠을 못 이루셨죠. 알고 보니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아침 바나나 즙을 드시고 저녁마다 TV를 보며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던 겁니다. 저는 당장 즙을 끊게 하고 과일은 사과와 블루베리로 바꾸되 2시간 원칙과 밤 8시 금지를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뒤 어르신의 다리 부기가 싹 빠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콩팥 수치, 크레아티닌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담당 교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비례며 깜짝 놀라셨죠. 김 어르신은 이제 투석 걱정 없이 매일 아침 부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맞잡으며 선생님, 비싼 약보다 이 원칙들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보셨습니까? 콩팥을 살리는 것은 수천만 원짜리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거리를 대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나도 이제부터 즙 대신 씹어서 먹겠다. 약 먹고 2시간은 꼭 기다리겠다. 결심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어르신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어르신의 20년 뒤 건강한 노후를 약속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인생의 선배님이신 어르신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병상이 아닌 푸른 들판 위에서 빛나기를 바라는 제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콩팥을 살리는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셨는데요. 방대한 지식에 조금은 어질어질하시고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제 크게 한번 숨을 내쉬고 활짝 웃어보십시오. 왜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어르신들께서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보다 훨씬 값진 평생 건강의 마스터 키 차크를 손에 쥐셨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속 과일 몇 가지만 바꿔도 어르신의 남은 여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다행이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마치 손주에게 들려주는 노래처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이제 멀리하시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와 절친이 되세요.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셔도 어르신의 콩팥은 평소 짊어지고 있던 독소의 70%를 내려놓게 됩니다. 블루베리가 청소하고 사과가 독을 끌어당기고 아보카도가 혈관을 닦고 익힌 토마토가 세포를 지켜줄 테니까요. 어르신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 간절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고장나는 거지, 대충 살다 가면 그만이지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픕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병상에 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깨끗한 옷 입고 꽃구경도 가시고 자식들 걱정 안 끼치며 손주들 커가는 모습 흐뭇하게 지켜보셔야지요. 내 발로 당당하게 걷는 즐거움,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신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집안의 복입니다. 특별 선물.
콩팥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3대 황금 운동,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콩팥을 깨워주는 하루 5-5분 운동법도 꼭 챙겨가십시오. 허리 뒤쪽, 명문, 밍맨, 문지르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바닥을 비벼서 뜨겁게 만드세요. 그 손으로 허리 뒤쪽 콩팥 위치를 따뜻해질 때까지 총 6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콩팥의 혈류량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발바닥 용천혈, 용촨쉐, 두드리기.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콩팥 기운이 솟아나는 통로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족욕하신 뒤 이곳을 50번씩 톡톡 두드려 주십시오. 밤사이 콩팥의 역과 기능을 돕고 잠도 훨씬 잘 오게 합니다. 물은 홀짝홀짝 마시기. 콩팥은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한 컵을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십시오.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기적의 이야기.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어르신의 변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교직에 계셨던 박순자 어르신은 신장 수치가 나빠져 늘 몸이 무겁고 얼굴빛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105살까지나 살겠나 하며 우울해 하셨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드시고 저녁 과일을 끊고 허리를 문지르는 습관을 딱 1년만 유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 뒤 다시 만난 어르신은 피부에서 광이 났고 최근에는 친구분들과 관악산 정상까지 다녀오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박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내 콩팥도 내가 아껴주니까 고맙다고 대답을 하네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니 몸도 살아납니다. 어르신들, 박 어르신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세포는 단 1분 1초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훌륭한 주치의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어르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진심 어린 부탁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어르신만 알고 계시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원 벤치에서 경로당에서 바나나가 몸에 좋다더라 하며 본인의 콩팥을 힘들게 하고 계실 수많은 이웃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래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친구분들께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어르신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투석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들 눌러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리는 노년 건강 비법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에 오늘부터 내 콩팥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노후, 튼튼한 콩팥을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